루이비통이 에르메스를 절대 못 이기는 진짜 이유,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백화점 명품관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루이비통 매장 앞에는 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에르메스 매장은 한산해요. 손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루이비통은 전 세계 명품 브랜드 중 매출 1위입니다. 연간 20조 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브랜드가 왜 영원히 2인자일까요? 혹시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다니시면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모임에 갔는데 나랑 똑같은 가방을 든 사람이 3명이나 있는 거예요. 아, 그 순간의 그 미묘한 기분 아시죠? 반대로 에르메스 버킨백을 든 사람을 보면 어떠세요? 나도 모르게 한 번 더 쳐다보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둘 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명품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돈을 써도 10년 후 가치가 반으로 떨어지는 가방과 오히려 오르는 가방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품 브랜드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서열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아직도 루이비통이 최고의 명품이라고 믿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자, 그럼 루이비통이 영원히 에르메스를 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부터 시작합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루이비통의 연간 매출은 약 20조 원입니다. 에르메스는 약 12조 원이에요. 루이비통이 거의 2배 가까이 더 많이 팝니다. 그런데 브랜드 가치 순위를 보면 상황이 뒤집힙니다. 글로벌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에르메스가 루이비통을 앞서기 시작했어요. 더 적게 팔면서 더 가치 있는 브랜드가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매장 수를 비교해 보면 힌트가 보입니다. 루이비통은 전 세계에 46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르메스는 220개 정도예요. 절반도 안 됩니다. 루이비통 입장에서는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팔고 싶은 거죠. 당연한 전략 같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루이비통의 대표 제품인 스피디백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가방이 하루에 전 세계에서 얼마나 팔릴까요?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수천 개 단위로 추정합니다. 반면 에르메스 버킨백은 연간 생산량 자체가 제한되어 있어요. 일부 추정에 따르면 연간 20만 개 미만입니다. 하루로 환산하면 전 세계에서 몇백 개 수준이죠. 이 차이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루이비통은 사고 싶으면 언제든 살 수 있습니다. 에르메스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여기에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루이비통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LV 로고가 박힌 모노그램 패턴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 패턴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에르메스 가방에는 큼지막한 로고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버킨백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디자인 자체가 브랜드를 말해주기 때문이죠. 반면 루이비통은 로고가 없으면 루이비통인지 모릅니다. 로고에 의존하는 브랜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로고 패턴은 짝퉁 시장의 단골 소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동대문에서, 이태원에서, 해외여행지에서 루이비통 짝퉁을 본 적 없는 분이 계실까요? 짝퉁이 많아질수록 진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에르메스 버킨백 짝퉁도 있긴 하지만 루이비통만큼 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진품 자체가 귀하니까 짝퉁을 만들어도 들고 다니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프리미엄은 사라집니다. 많이 팔수록 흔해지고 흔해질수록 특별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루이비통은 스스로 만든 성공의 덫에 갇혀버린 겁니다. 에르메스 버킨백을 사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으니까요. 에르메스에는 업계에서 유명한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매 이력 쌓기예요. 버킨백이나 캘리백 같은 인기 제품을 사려면 먼저 다른 제품들을 사야 합니다. 스카프도 사고, 신발도 사고, 액세서리도 사고. 업계에서는 버킨백 하나를 사기 위해 최소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을 먼저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같은 매장에서 같은 판매사원에게요. 그렇게 관계를 쌓아야 비로소 버킨백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색상, 원하는 사이즈가 있으면 또 기다려야 해요. 루이비통은 어떤가요? 매장에 가서 마음에 드는 가방을 고르면 됩니다. 카드만 긁으면 바로 내 것이 되죠?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에르메스 버킨백 하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장인 한 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만듭니다. 가죽을 자르고 바느질하고 손잡이를 달고 마감까지 전부 한 사람의 손을 거칩니다. 소요 시간은 18시간에서 24시간 정도에. 그리고 완성된 가방 안쪽에는 그 장인의 고유 번호가 찍힙니다. 나중에 수리가 필요하면 그 장인이 직접 수리를 담당하기도 해요. 루이비통은 분업화된 생산 시스템을 씁니다. 한 사람이 가죽을 자르고 다른 사람이 바느질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마감합니다. 효율적이죠? 그래서 더 많이,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가죽 선별 과정도 다릅니다. 에르메스는 전체 가죽 중에서 상위 5%만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작은 흠집 하나, 미세한 주름 하나만 있어도 탈락입니다. 그 5%의 가죽으로 장인이 하루 종일 한 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희소성의 본질입니다.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파는 구조를 만든 거죠. 에르메스는 일부러 공급을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면 물리적으로 많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소성이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살 수 없으니까 더 갖고 싶어지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스눕 효과라고 부릅니다. 남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하는 심리요. 에르메스는 이 심리를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루이비통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체감하시나요?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루이비통의 대표 제품 네버풀 MM 사이즈 기준입니다. 2019년에 130만 원대였어요. 2024년에는 240만 원을 넘겼습니다. 5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인상률로 따지면 약 85%입니다. 같은 기간 에르메스의 평균 가격 인상률은 약 45% 정도였습니다. 루이비통이 훨씬 공격적으로 가격을 올린 거죠. 왜 이렇게 올렸을까요?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싶어서입니다. 가격을 올리면 프리미엄 브랜드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품질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올렸다는 거죠. SNS에서 루이비통 불매운동까지 벌어졌어요. 반면 에르메스는 가격을 올려도 아무도 불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며 더 서두르죠. 이 차이가 뭘까요? 에르메스는 가격만 올린 게 아니거든요. 매장에서의 경험 자체가 다릅니다. 루이비통 매장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주말이면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직원 한 명이 여러 손님을 동시에 응대해요. 천천히 구경할 틈도 없이 다음 손님에게 밀려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에르메스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예약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담당 직원이 1대1로 응대합니다. 음료를 내어주고 앉아서 편하게 제품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VIP 고객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죠. AS 정책도 천지차이입니다. 루이비통은 최근 몇 년 사이에 AS 유료화를 확대했습니다. 수선비가 꽤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올랐어요. 에르메스는 평생 관리를 해줍니다. 물론 무료는 아니지만 장인이 직접 복원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죠. 20년, 30년 된 버킨백을 수리 맡기면 새 것처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가격을 올리려면 그에 맞는 가치를 함께 올려야 합니다. 루이비통은 가격만 올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뒀습니다. 에르메스는 가격도 올리지만 경험도 서비스도 함께 올립니다. 소비자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 차이를 정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명품의 진짜 가치는 어디서 드러날까요? 바로 중고 시장입니다. 새 제품일 때는 브랜드 파워로 팔리지만 중고가 되면 진짜 가치만 남거든요.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에서 루이비통 가방을 검색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가의 절반 이하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버풀 기준으로 보면 240만 원짜리 가방이 1년만 지나도 150만 원 아래로 떨어져요. 3년 지나면 100만 원대, 5년 지나면 그 이하로 내려갑니다. 상태가 좋아도 마찬가지예요. 에르메스 버킨백은 정반대입니다. 중고시장에서 정가보다 비싸게 팔립니다.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특히 인기 있는 색상이나 한정판은 정가의 1.5배, 2배에 거래되기도 해요. 쓰던 가방인데 오히려 돈을 버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여기에는 브랜드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에르메스는 1837년에 창업했어요. 처음에 무엇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말에 채우는 마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시절 말은 지금의 자동차 같은 존재였어요.
왕실과 귀족들의 말에 들어가는 마구를 납품하면서 명성을 쌓았죠. 그래서 에르메스의 로고가 마차입니다. 그 장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루이비통도 역사가 있습니다. 1854년에 여행용 트렁크를 만들면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 루이비통에서 트렁크가 핵심 제품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트렌디한 협업 제품들이 더 주목받습니다. 슈프림과 협업하고 인기 아티스트와 컬래버레이션을 합니다. 에르메스는 협업을 거의 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정통성을 희석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에르메스는 과거를 팔고 루이비통은 현재를 팝니다. 과거를 파는 브랜드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유지됩니다. 현재를 파는 브랜드는 트렌드가 바뀌면 가치도 바뀝니다. 중고 시장은 이 차이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명품 리셀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루이비통은 팔기 쉽지만 남는 게 없고 에르메스는 구하기 어렵지만 무조건 이익이다. 냉정하지만 현실입니다. 브랜드의 미래는 결국 젊은 세대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MZ세대, 그러니까 20대와 30대가 어떤 명품을 선호하는지가 중요해요.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가장 갖고 싶은 명품 브랜드로 에르메스를 꼽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어요. 반면 루이비통은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루이비통이 명품 입문 브랜드로 불렸거든요. 첫 명품은 루이비통으로 시작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의 생각은 다릅니다. 비싼데 흔한 것과 비싸도 가치 있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quiet 럭셔리라는 게 있습니다. 조용한 럭셔리라는 뜻이에요. 로고를 크게 내세우지 않고 품질과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트렌드에서 루이비통은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LV 모노그램은 조용한 럭셔리와 정반대거든요. 에르메스는 이 트렌드에 딱 맞습니다. 로고 없이도 아는 사람은 다 알아보는 디자인이니까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인플루언서들의 선택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루이비통 언박싱 영상이 많았는데 요즘은 에르메스 이야기가 더 많아요. 루이비통을 들고 다니면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촌스럽다는 인식까지 생겼습니다. 물론 과장된 면이 있지만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루이비통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인 정신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늘리고 있어요. 하이엔드 라인을 강화하고 맞춤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형성된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대량 생산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희소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루이비통은 에르메스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루이비통은 루이비통만의 시장이 있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에르메스를 살 수는 없습니다. 루이비통은 명품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품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좋은 선택이에요. 다만 에르메스와 같은 반열에 오르겠다는 건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자, 지금까지 루이비통이 에르메스를 절대 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희소성, 장인정신, 가격 철학, 자산가치, 그리고 세대의 선택까지. 모든 면에서 에르메스가 앞서 있다는 걸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루이비통은 사면 안 되는 걸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명품을 처음 사는 분이라면 루이비통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다양하고 구하기 쉽고 브랜드 인지도가 확실하니까요. 자산 가치보다 실용성을 원하는 분에게도 루이비통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명품을 원한다면 에르메스를 고려해보세요. 구하기 어렵고 비싸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명품의 가치는 브랜드 서열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물건을 어떻게 쓰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들이 에르메스가 좋다고 하니까 에르메스를 사고 루이비통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안 사는 건 바보 같은 소비예요.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게 진짜 현명한 명품 소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